그날 밤 나는 분명히 무언가가 나를 뒤쫓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끝내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은 예감이 지나치게 또렷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김태훈. 당시 36이었다. 대구 수성구의 오래된 병원에서 야간 청소를 맡고 있었다. 낮에는 사람들로 가득하던 그곳은 밤이 되면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했다. 불이 꺼진 복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도 계속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생활 소음 같은 것들. 원래 나는 이런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덤덤한 편에 가까웠다.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도 그 병원 이상하다는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낡아서 그런 거겠지. 밤이라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게 됐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출근했다.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추가 청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미 밤 10시를 넘긴 시각, 건물 대부분은 소등된 상태였다. 안에는 경비원 한 명과 나, 그리고 몇몇 입원 환자들만 남아 있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3층부터 청소를 시작했다. 복도는 고요했고 바닥에는 낮 동안 쌓인 먼지와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밀대를 밀며 천천히 걸어가던 중 그날따라 바닥의 감촉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단순히 물기가 아니라 마치 끈적한 무언가를 밟고 있는 듯했다. 이상하네. 작게 중얼거리며 계속 움직이던 순간 복도 끝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분명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청소를 끝낸 구역이었다. 아무것도 없어야 할 공간, 환자도 직원도 없는 빈 병실 쪽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이상하게도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저편에서도 아주 미세하게 무언가가 함께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나는 애써 그 느낌을 부정했다. 낡은 건물 소리일 거라며 배관이나 천장 위에 쥐 같은 것일 거라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 변명은 오래 가지 않았다.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나는 분명히 그것을 보았다. 바닥에 남아있는 젖은 자국, 발자국이었다. 맨발이었다. 물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더 끈적한 액체의 젖은 발자국이 복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정확히 내가 서 있는 곳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이게 뭐야? 발자국은 내 앞에서 멈춰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바로 여기까지 걸어와 서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자리에 사람은 없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병실 문들은 모두 닫혀 있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분명히 느껴졌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바로 눈앞에 서 있다는 감각이. 그때였다. 갑자기 공기가 차가워졌다. 순식간에 온도가 떨어진 듯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숨소리가 내 귀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몸이 굳어버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귀 안을 울렸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머릿속에선 같은 경고만 반복됐다.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발자국은 그대로가 아니었다.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다. 한 걸음, 내 쪽으로. 나는 결국 밀대를 놓쳐버렸다. 손잡이가 바닥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발자국이 다시 움직였다. 툭!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더는 버틸 수 없었다. 나는 그대로 등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복도를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터질 듯했다.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확실했다. 찰박, 찰박! 젖은 발로 바닥을 밟는 소리였다. 계단까지 도망쳐 내려가던 중 난간을 잡은 손이 미끄러졌다. 손바닥이 젖어 있었다. 땀이 아니었다. 천천히 손을 들어 확인했다. 검붉은 액체가 묻어 있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건 물이 아니다. 나는 더 생각하지 않았다. 그대로 2층으로 내려가 경비실로 뛰어들었다. 문을 열자 경비원이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숨만 헐떡이며 뒤를 가리켰다. 위에
누가?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내려오는 동안 그 발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아니, 애초에 계단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럼 그건 3층에만 있었던 건가? 경비원은 나를 앉히고 물을 건넸다.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았지만 자꾸 미끄러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손에 묻어있던 그 검붉은 액체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었다. 손에서 피나는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거 제 거 아니에요. 말을 내뱉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건 내 피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구의 것인가? 경비원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다시 3층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경비실에서 겨우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무전기에서 치직 소리가 나며 잡음이 흘러나왔다. 청소 아직 안 끝났죠. 몸이 굳었다. 그건 병원 직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게 가라앉고 목이 잠긴 듯한 음성이었다. 3층 남아있어요. 나는 경비원을 쳐다봤지만 그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천천히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누구세요? 잠시 정적. 그리고 왜 도망갔어요? 그 말과 함께 통신이 끊겼다. 동시에 천장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내 손등 위로 고개를 들어 올렸다.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또 한 방울. 툭. 이번에는 더 짙은 색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일을 포기하고 병원을 나왔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 내내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철박, 철박. 마치 아직도 어딘가에서 나를 쫓아오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는 몰랐다. 그날 마주한 그것이 그 병원 안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한동안 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문고리를 잡고 있으면서도 쉽게 돌릴 수가 없었다. 문 너머가 더 이상 내가 알던 공간이 아닐 것 같은 기분이 이유 없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몇 초였는지 아니면 몇 분이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결국 스스로를 밀어붙이듯 문을 열었다. 익숙한 냄새가 먼저 느껴졌다. 세탁 세제의 향, 오래된 가구에서 배어나오는 나무 냄새. 분명히 평소와 다르지 않은 집이었다. 그런데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딘가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신발을 벗다가 무심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문을 닫고 잠갔다. 그리고 체인까지 걸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작은 금속 고리가 유일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곧바로 욕실로 향해 손을 씻었다.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이 쏟아졌고 손등에 묻어있던 검붉은 흔적이 조금씩 흘러내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에 닿을수록 색이 더 짙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뭐지? 손을 몇 번이고 문질렀다. 비누 거품을 잔뜩 내서 씻어냈다.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다. 철 냄새였다. 피 냄새. 순간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올라왔다. 고개를 돌리고 몇 번 헛구역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다시 손을 내려다봤을 때 이미 사라졌어야 할 자국이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마치 피부 안으로 스며든 것처럼. 더는 보지 않기로 했다. 대충 물기를 닦고 욕실을 나왔다. 그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불도 거의 켜지 않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눈을 감으면 복도가 떠올랐다. 그 발자국, 그 숨소리. 그래서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를 넘긴 뒤였다. 그때 톡! 작게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몸이 그대로 굳었다. 소리는 현관 쪽에서 들려온 것 같았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착각이겠지. 작게 중얼거렸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톡! 다시.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발끝이 서서히 식어갔다.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 설마 그걸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몸은 현관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바닥에 발이 붙는 것처럼 느껴졌다. 현관 앞에 서서도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다.
문 너머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찰박, 숨이 멎었다. 그 소리였다. 병원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 젖은 발로 바닥을 밟는 소리. 그게 지금 내 집 문 바로 앞에서 들리고 있었다. 찰박, 찰박. 천천히 맴돌듯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이상하게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체인을 건 채로 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건 어둠뿐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복도는 고요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긴장이 풀리며 숨이 새어나왔다. 미친 그 순간 문 아래쪽에서 무언가가 스윽 하고 지나갔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문틈 사이로 바닥이 보였다. 그리고 그 위에 물기가 번져 있었다. 발자국. 문 앞에서 시작된 젖은 발자국이 문 안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문을 닫고 뒤로 물러섰다.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니야, 말이 안 돼. 중얼거렸지만 시선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발자국은 분명히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현관에서 시작해 거실 쪽으로 하나씩 천천히. 나는 그 흔적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그때 툭! 바로 등 뒤에서 소리가 났다. 움직일 수 없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생각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머릿속을 갈라놓았다. 결국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실 한가운데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바닥에는 또 하나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방금 생긴 것처럼 선명하게 내 쪽을 향해. 나는 그 자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때 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옆에서. 문 안 열어줘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추워요. 그 순간 공기가 급격히 식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몸을 웅크렸다. 누구야? 제발 나가. 간신히 말을 꺼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찰박. 바로 눈앞에서 발자국 하나가 더 찍혔다. 아무것도 없는 바닥 위에 물기가 퍼졌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바로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손을 짚고 뒤로 물러났다. 그때 손바닥에 닿은 감촉이 이상했다. 차갑고 끈적했다.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검붉은 액체. 다시. 나는 바닥을 더듬듯 만졌다. 거실 전체에 아주 얇게 퍼져 있었다. 그건 물이 아니었다. 그제야 알았다. 그 발자국은 단순히 젖어 있는 게 아니었다. 피였다. 그리고 그 피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끊임없이 그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나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그대로 현관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았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잠금은 풀려 있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밖에서 누군가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있는 힘껏 문을 밀었다. 열려! 제발! 그때 문 너머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안 놓쳐요. 나는 손에서 힘을 놓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찰박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아주 가까이, 바로 뒤에서.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저 느낄 수밖에 없었다. 바로 뒤에 그것이 서 있다는 걸 너무 가까이. 그리고 차갑고 축축한 무언가가 천천히 내 목덜미에 닿았다. 차가운 무언가가 목덜미에 닿는 순간 나는 숨을 들이마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건 단순한 냉기가 아니었다. 분명한 감촉이었다. 사람의 손을 닮았지만 체온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얼음보다 더 건조하고 더 오래된 기운. 마치 이미 오래전에 죽은 무언가가 이제야 나를 더듬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병원에서도 그랬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확신에 가까운 예감.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상할 만큼 분명했다. 숨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스쳤다. 왜 도망갔어요? 입을 열 수 없었다. 혀가 굳은 것처럼 말을 만들 수 없었다. 같이 있어야죠. 그 말이 끝나자 목덜미를 누르던 힘이 조금 더 강해졌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를 밀어냈다. 비틀거리며 한 발 내디뎠다. 찰박. 내 발소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움직인 순간 그 소리가 함께 따라붙었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쫓아오는 게 아니다. 붙잡아서 끌고 가려는 거다. 나 간신히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싫어요. 목소리가 겹쳤다. 내가 낸 소리와 귀에 들린 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균형을 잃고 바닥을 짚었다. 손바닥에 닿은 감촉이 이상했다. 차갑고 끈적하고 점점 두꺼워지는 느낌.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검붉은 액체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바닥에 고여있는 게 아니었다. 손목을 따라 조금씩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숨이 막힌 듯 헛숨이 새어나왔다. 이게 뭐야? 돌아가야죠.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여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여기가 내 집이야. 말을 내뱉는 순간 이상한 위화감이 스쳤다. 내 집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졌다. 익숙해야 할 공간이 갑자기 어긋난 곳처럼 보였다. 벽의 색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고 가구들은 미묘하게 제자리를 벗어난 듯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그제야 알았다. 발자국이 거실에서 끝난 게 아니었다. 방 안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내 침실 쪽으로. 찰박, 찰박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분명히 내 앞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시야가 흔들렸다. 깜빡, 아주 짧은 공백.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3층. 그곳이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방금 전까지 분명 집에 있었는데 지금은 병원이었다. 말도 안 돼.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은 달랐다. 발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수가 달랐다. 복도 전체가 발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앞으로 향한 것, 뒤로 돌아선 것, 서로 겹쳐 있는 것들. 마치 수십 명이 동시에 오간 흔적처럼.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때 쾅! 어딘가에서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 처음 발자국을 봤던 그 병실 문이 닫혀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끼익! 그 소리는 복도 전체를 긁어내는 듯 거슬렸다. 문 안쪽은 완전한 어둠이었다. 빛이 전혀 스며들지 않는 깊은 공간.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형태를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사람 같았다가 흐트러졌다가 다른 형태로 일그러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것은 나를 보고 있었다. 왔네요. 이번에는 분명히 그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이번엔 같이 가요. 나는 뒤로 물러나려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 바닥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발자국들이 내 발을 감싸고 있었다. 차갑고 끈적한 감촉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발버둥 쳤다. 나, 제발. 왜?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계속 도망가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처음 병원에서 일하던 날 다른 청소부가 했던 말. 3층은 혼자 가지 마세요. 나는 웃으며 넘겼었다. 왜요? 뭐 나와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발자국 보면 따라와요. 그 말을 이제야 떠올렸다. 너무 늦게 눈을 떴다. 병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한 걸음 나왔다. 나는 그걸 보았다. 처음으로 발. 분명 사람의 형태였다. 하지만 피부가 없었다. 검붉은 것이 그대로 드러난 젖어있는 발. 그것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소리가 났다. 찰박.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내 쪽으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 발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내 앞에서 멈췄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 위를 보면 무엇이 있을지 알 것 같아서. 이제 같이 목소리가 바로 위에서 내려왔다. 여기서 이래요. 그 순간 손목을 잡히는 감각이 전해졌다. 이번에는 분명한 손이었다. 차갑고 끈적하고 힘이 비정상적으로 강한, 본능적으로 뿌리치려 했다. 그때 어딘가에서 다른 소리가 끼어들었다. 야, 거기 누구 있어? 익숙한 목소리였다. 경비 아저씨.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복도 반대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손목을 붙잡고 있던 힘이 사라졌다. 나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눈을 떴을 때 병원 복도는 사라져 있었다.
나는 다시 집 거실에 있었다. 바닥은 깨끗했다. 발자국도 피도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모든 일이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숨만 쉬고 있었다. 그날 밤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그 병원으로 가야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것이 왜 나를 따라온 건지 조금씩 알게 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 나는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 알람이 울린 순간부터 몸이 거부하고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전날 밤의 기억이 그대로 떠올랐다. 발자국, 숨소리, 그리고 그 손.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다. 몸이 짓눌린 것처럼 무거웠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계속 붙잡으며 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동시에 가야 한다. 그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내 의지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듯 강요하는 것처럼. 나는 결국 몸을 일으켰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도망치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이 따라붙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손을 들여다봤다. 어젯밤 씻어냈던 검붉은 흔적. 사라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주 희미하게 피부 아래 스며든 것처럼. 손등을 문질렀다.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다. 이게 뭐야? 중얼거리는 순간 가지마.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몸이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분명히 아주 가까이에서 들렸다. 가지마. 나는 눈을 꽉 감았다. 환청이야.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그 말은 전혀 힘이 없었다. 결국 집을 나섰다. 밖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다.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햇빛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도 계속 느껴졌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시선.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병원에서처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다.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다. 야간 근무라 낮에는 쉬어야 했지만 한숨도 자지 못한 상태였다. 머리는 무겁고 눈은 따끔거렸다. 경비실 앞을 지나며 잠깐 멈췄다. 어젯밤이 떠올랐다. 들어갈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냥 지나쳤다. 이상하게도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 사람조차 완전히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별걸 다 생각하네. 스스로를 다잡고 청소 도구를 챙겼다. 오늘도 3층부터였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려다 손이 멈췄다. 손등의 흔적이 미세하게 따끔거렸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버튼을 눌렀다. 띵! 문이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천천히 들어가 3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윙! 기계음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그리고 덜컹! 중간에서 크게 흔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뭐야? 불안이 스며들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고개를 들었다. 3층이었다. 하지만 불이 꺼져 있었다. 복도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제는 분명 불이 일부 켜져 있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꺼져 있었다. 전기 문제인가? 작게 중얼거리며 손전등을 켰다. 빛이 복도를 비췄다. 그 순간 숨이 멎었다. 바닥에 발자국이 있었다.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그리고 훨씬 많았다. 게다가 한 방향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작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다. 마치 여러 개가 동시에 움직인 흔적처럼.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때 쿵!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놀라서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 그리고 곧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혼자. 나는 그 자리에 남겨졌다. 어둠 속 3층에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전등 빛이 미세하게 떨렸다. 억지로 숨을 고르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디었다. 찰박! 소리가 났다. 나는 멈췄다. 내 발에서 난 소리가 아니었다. 발은 아직 바닥에 닿지도 않았다. 그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손전등 빛을 앞으로 비췄다. 복도 중간. 발자국 하나가 방금 찍힌 것처럼 번지고 있었다. 입을 다물었다.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다. 그때 찰박! 또 하나. 조금 더 앞에서 찰박! 다시 하나. 규칙적으로. 천천히.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채로. 나는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등 뒤는 이미 벽이었다.
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찰박, 찰박.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손전등을 그 방향으로 비췄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리고 그 사이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형태는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 키 정도 되는 짙은 그림자 같은 것.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거기, 누구야?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로 앞에서 발자국이 하나 더 찍혔다. 이제 한 걸음 거리. 더는 물러설 수 없었다. 몸이 굳어버렸다. 그때 거기 누구 있어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복도 반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병원 간호사였다. 낮에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 그녀를 보는 순간 숨이 조금 풀렸다. 저기, 지금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의 시선은 나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내 옆, 아니 바로 뒤를 보고 있었다. 눈이 점점 커졌다. 뒤에 그 한마디. 나는 얼어붙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너무 분명하게 무언가를 따라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나는 끝내 버티지 못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리던 그 순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행동이 틀렸다는 걸.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계속 느껴왔던 그 경고. 그런데도 확인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시야가 옆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형태가 흐릿했다. 마치 물속 너머를 보는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그러나 시선이 적응되자 점점 윤곽이 드러났다.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었다. 피부가 없었다.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눈, 코, 입의 흔적만 움푹 파여 있었고 그 안에서 검붉은 액체가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머리카락 대신 축축하게 엉겨붙은 덩어리가 머리 위에 얹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발. 내가 계속 봐왔던 그 발자국의 주인이었다. 검붉게 젖은 맨발. 바닥에 닿을 때마다 찰박 소리를 내며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숨이 멎었다.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했지만 몸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때 그것이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마치 나를 이해하려는 것처럼. 이제 갈라진 틈 같은 입이 벌어지며 소리가 흘러나왔다. 봤네요. 그 목소리였다. 집에서도 병원에서도 무전기에서도 들렸던 바로 그 음성. 모두 같은 존재였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왜 나야?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도 몰랐다. 그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것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형태가 무너진 손가락의 개수조차 분간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움직임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등 뒤에서 간호사의 비명이 터졌다. 피해요. 그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몸을 틀어 옆으로 굴렀다. 바로 그 자리. 내가 서 있던 곳에 찰박 소리와 함께 검붉은 액체가 튀었다. 그것이 손을 내리친 자리였다. 나는 바닥을 기듯이 움직였다. 떨어진 손전등이 굴러가며 빛을 흔들었다. 복도가 일그러진 것처럼 보였다. 도망쳐요. 빨리. 간호사가 내 팔을 붙잡아 끌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그 온기가 현실이라는 걸 붙잡아 주었다. 나는 정신없이 그녀를 따라 달렸다. 복도를 내달렸다. 발자국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다. 둘, 셋, 넷, 수없이 많았다. 찰박, 찰박, 찰박 소리가 겹쳐 들렸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는 확신하고 있었다. 돌아보는 순간 끝이라는 걸. 계단으로. 간호사가 외쳤다. 우리는 계단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문 앞에 도착한 순간 나는 멈췄다. 문이 닫혀 있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문 아래에서 검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천천히 끊임없이 마치 반대편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긴 안 돼. 간호사도 그것을 본 듯했다.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엘리베이터. 그녀가 낮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었다.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하지만 안쪽은 완전히 어둡지 않았다. 희미한 빛이 남아 있었다. 잠시 망설였다.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뒤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찰박, 찰박. 그건 선택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가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안으로 뛰어렀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버튼을 마구 눌렀다. 닫혀! 빨리!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그때 문틈 사이로 보였다. 복도 끝에서 그것이 걸어오고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둘, 셋. 그 이상.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문이 완전히 닫혔다. 쾅!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벽에 기대어 그대로 주저앉았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간호사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소리만 공간을 채웠다. 잠시 후. 저거 뭐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다. 그건 나를 데려가려는 존재였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밝은 빛이 쏟아졌다. 우리는 거의 기어 나오듯 밖으로 나왔다. 경비원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3층 가지 마세요. 그 말을 끝내는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리가 났다. 찰박.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엘리베이터 바닥에 새로운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다. 방금 그 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제 확실했다. 그것들은 3층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었다. 이미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 발자국이 엘리베이터 바닥에 찍히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건 따라온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 안에 있었던 거였다. 봤죠? 내 입에서 먼저 말이 튀어나왔다. 경비 아저씨와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둘 다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밟지 않았는데 선명하게 남아있는 젖은 흔적, 그리고 찰박. 또 하나, 엘리베이터 안쪽 더 깊은 곳에서.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문 닫아요. 내 외침에 경비 아저씨가 급히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속도가 이상했다. 너무 느렸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가 버티고 있는 것처럼. 찰박, 찰박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문이 절반쯤 닫혔을 때 그 틈 사이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형태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 무언가가 있다는 감각은 너무도 분명했다. 문이 멈췄다. 더 이상 닫히지 않았다. 왜 안 닫혀? 경비 아저씨가 다시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내려왔잖아요. 목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렷하게. 같이 있어요. 나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계단으로 가요. 빨리. 간호사가 외쳤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으로 달려갔다. 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까처럼 아래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듯했지만 지금은 선택할 여유가 없었다. 경비 아저씨가 힘껏 문을 밀었다. 철컥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은 달라져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피도 액체도 흔적도. 그저 평범한 계단. 나는 잠깐 멈칫했다. 아까 이랬어요?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때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동시에 돌아봤다.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은 완전히 어두웠다. 아까 분명히 켜져 있던 불빛은 사라져 있었다. 그 어둠이 천천히 바깥으로 번져 나오고 있었다. 연기처럼 기어 나오듯이. 들어오지 마.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층, 두 층. 발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렸다.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때 찰박. 나는 걸음을 멈췄다. 들었어요. 간호사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는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온 방향에서 천천히 한 걸음씩 찰박 찰박.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소리가 늘어났다. 하나가 아니었다. 둘, 셋, 그 이상. 계단 위에서 여러 개가 동시에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계속 내려가요. 우리는 다시 움직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계단이 끝나지 않았다. 분명 1층이 가까워졌어야 하는데 같은 구조가 반복됐다. 같은 계단, 같은 벽, 같은 방향. 나는 멈춰섰다. 이거 이상해요. 경비 아저씨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우리가 계속 도는 것 같아요.
나는 벽에 손을 짚었다. 차가웠다. 비정상적으로 차가웠다. 그리고 촉감이 달랐다. 거칠고 끈적한 느낌.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어둠 속에서도 보였다. 검붉은 액체. 또였다. 숨이 막혔다. 여기 계속 있는 거예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우리 못 나가게. 그 순간 위에서 들리던 소리가 멈췄다. 완전히 정적. 나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찰박.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방금 찍힌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우리 바로 뒤에. 나는 더 생각하지 않았다. 뛰어요. 우리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계단을 미친 듯이 내려갔다. 몇 층인지도 모른 채 그저 아래로, 아래로. 그러다 갑자기 빛이 보였다. 나는 멈춰섰다. 앞에 출구가 있었다. 1층. 자동문. 밖에 불빛. 믿기지 않았다. 나왔어. 간호사가 울먹였다. 우리는 거의 기어가듯 그쪽으로 향했다. 문이 열렸다.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따뜻했다. 나는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살아있는 공기. 현실. 그때 경비 아저씨가 뒤를 돌아봤다. 저기. 나는 고개를 들었다. 병원 입구 안쪽. 자동문 너머. 어둠 속에 무언가가 서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개였다. 형태는 흐릿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맨발이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은 채 우리를 보고 있었다.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 그중 하나가 아주 천천히 한 발 앞으로 내디었다. 찰박. 그 소리가 밖까지 들려왔다. 몸이 굳어버렸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목소리가 이번에는 분명히 바깥에서도 들렸다. 나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이건 끝난 게 아니었다. 도망쳐도 이제는 밖까지 따라 나온 상태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병원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건 선택이라기보다 거의 본능에 가까웠다. 몸이 완전히 거부했다. 병원 근처만 가도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왔다. 결국 며칠 뒤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못한 채 일을 그만뒀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이미 밖으로 나온 것은 더 이상 그 장소에 묶여있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더 불안했다. 집에서도 길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발자국도 숨소리도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끝난 거야. 그냥 스트레스였던 거야. 그렇게 믿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그 증거는 내 손 위에 있었다. 검붉은 흔적.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졌다. 처음엔 흐릿한 얼룩 같았는데 점점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발자국. 작은 맨발의 자국이 손등 위에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그걸 바라봤다. 이게 뭐야? 그건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표식을 남긴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꿈을 꿨다. 그 꿈은 비정상적으로 선명했다. 나는 다시 병원 3층 복도에 서 있었다. 불 꺼진 공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발자국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복도 끝에서 무언가가 걸어왔다. 찰박, 찰박.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그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왜 안 와요? 그 목소리. 여기서 일해야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미.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들어왔잖아요. 그 순간 손등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숨이 가빠졌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곧바로 손을 확인했다. 그 자국. 더 진해져 있었다. 그리고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손등 위의 발자국이 아주 미세하게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마치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려는 것처럼. 나는 손을 털어냈다. 문질렀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그건 피부 위가 아니라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점점 잠을 잘 수 없게 되었다. 눈을 감기만 하면 꿈이 이어졌다. 항상 같은 장소, 항상 같은 소리, 그리고 점점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던 찰박 소리가 이제는 바로 옆에서 들렸다. 어느 밤 나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아니, 깨어났다고 생각했다. 눈을 떴을 때 내 방이 아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천장은 병원의 것이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무언가에 눌린 것처럼. 그리고 발끝에서 찰박. 숨이 멎었다.
그 소리. 이제는 너무 익숙한 소리.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시선을 옮길 수 없었다. 천장만 보인 채 소리만 들렸다. 찰박, 찰박. 그리고 멈췄다. 바로 옆에서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때 시야가 조금씩 아래로 내려갔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누군가가 고개를 억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보였다.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것이 그날 병원에서 봤던 그대로 피부 없는 몸, 검붉은 액체, 그리고 내 손을 보고 있었다. 손등 위에 발자국. 이제 그것이 입을 열었다. 거의 다 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손을 들어 올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손 위로. 나는 눈을 감았다.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어나요. 강하게 흔드는 감각. 나는 눈을 떴다. 내 방이었다. 숨을 몰아쉬었다. 급하게 몸을 일으켰다. 손을 확인했다. 그 자국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어 있었다. 손목 쪽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며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흔적이 아니다. 이건 길이다. 그것이 들어오는 길.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을 바라봤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었다. 안쪽에서 무언가 꿀꿀거리는 느낌. 천천히 입을 벌렸다. 그리고 모간을 들여다봤다. 그 순간 숨이 멎었다. 깊은 곳에서 검붉은 무언가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이제 확실했다. 그것은 더 이상 밖에 있지 않았다. 조금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제야 이해했다. 왜 나였는지, 왜 나를 따라온 건지. 그날 병원에서 나는 그 발자국을 밟았다.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그것들이 지나가는 길이 되어버린 거였다.